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관반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어, 4개 합격한 거 중에 서류 전형 합격한 거 중에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합격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류 전형 이제 합격한 곳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좀 자료를 채용 공고를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여기는 이제 채용 공고가 그 10월 6일까지 입사 지원을 하는 거였었어요. 입사 지원을 하는 거였었고 되게 짧게 진행을 했었어요. 짧게. 그리고 여기 그 직무 내용은 건설 기간 중 기술 검토 및 건설 관리, 그 다음에 각 분야별 엔지니어링 기술 검토, 단위 공정 관리 및 감독 업무, 건설, 그 다음에 시운전, 품질 등 각종 절차서 작성 및 검토 및 승인, 그 다음에 건설 및 시운전 관리 및 감독, 발전소 건설 인허가, 기술 분야 기술 지원 및 발전소 성능 시험 수행 업무 등, 그 다음에 건설 기간은 이렇게 하고 운전 기간 중 기술 관리 업무 수행. 그래서 각 분야별 뭐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기, 제어면 제어 등 운영 기간 중 기술 관리 전반의 업무고요. 그다음에 이 지원 자격의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필수 조건에 해당돼야지 서류 전형에 합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이 조건을 채워주면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서류는요. 경력, 열병합 발전소 EPC 건설 관리 엔지니어 경력 6년 이상이라는 필수 조건을 주어졌어요. 사실 발전소 필수 경력 6년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6년이라는 건 못을 박아놨고요. 되게 보통 저희 회사도 그 채용 공고를 낼 적에 3년 이상이라 2년이나 3년 이상을 보냈는데 여기는 경력 6년이라는 거를 발전소 경력으로만 딱 주어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발전 및 집단 에너지 시설의 EPC 건설 관리 역량 또는 경험자 해놓고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줬어요. 300메가와트 이상 발전소 건설을 위한 분야별 참여 기술자 또는 건설 관리 수행 경력자. 그리고 두 번째가 주요 프로세스 설계 및 기술 검토 수행 경험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필수 조건 이제 큰 줄기 이제 마지막은 뭐가 있냐면요. 열병합 발전소 운영관리 경험자.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로 새끼로 세 가지가 있어요. 발전소 각 분야별 운영, 관리 및 감독 업무 경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경상정비, 계획 예방정비, 관리 및 감독 업무 경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기기, 보조기기, 설비 진단 및 트러블 관리 경험자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큰 꼭지는 세 개가 있습니다. 경력은 열병합 발전소 EPC 건설 관리 엔지니어 경력 6년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 큰 꼭지는 발전 및 집단 에너지 시설이 EPC 건설 관리 역량 또는 경험. 그다음에 세 번째가 열병합 발전소 운영 관리 경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필수 조건으로 줬고요. 그다음에 우대 경력은 EPC 건설 및 시운전 경험자, 그 다음에 열병합 발전소 기술관리 운영 경험자 이렇게 우대사항으로 전했어요. 여기서 이제 저랑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계속 이쪽이 저랑 이제 경력이 맞다라고 해서 사실은 저는 열병합 발전소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게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 그러니까 저는 전기만 생산하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전기만. 근데 보통은 이제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라고 하더라도 보통 저희 같은 경우 전기를 생산하는 게 주 목적인 거고 열병합 발전소는 우리가 보통 이제 터빈에서 가스 터빈에서
이제 HRSG라는 그 배수 해열 보일러를 이제 배수 그 터빈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배게 되는 열이 그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 열을 가지고서 HRSG라는 배수 해열 보일러를 데핀단 말이죠. 데핀 열을 가지고서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이제 스팀 터빈을 돌리는 구조가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의 구조고, 거기서 일부 증기를 그 열을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 우리 열병합 발전소는 대부분 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저기 그 이제 우리 그 뭐죠? 그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을 우리가 파는 거예요. 이 열병합 발전소는 열을 팔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플랜트에 짓는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 있는 공장 주변에 있는 유틸리티의 열을 이제 팔기 위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요 정도로 좀 설명을 하고요. 여기 경력은 이제 발전소 6년이라고 한 거는, 이 6년은 그러니까 건설공사는 보통은 2년에서 3년이면, 건설공사만 한 사람은 2년에서 3년이면 다 끝나요. 우리나라 1000메가와트 발전소도 시공 기간은 36개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열병합 발전소 이제 조그만한 거는 24개월 정도 이제 보통 잡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 민간에서 이제 생각하는 이제 이제 발전소의 이제 표준 공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6년을 딱 잡은 거는 발전소의 그 시공 경력도 필요하지만은 시운전 경력도 보고, 6년은 그 오너 측에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2개나 3개를 줘본 사람,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첫 번째 경력은 그렇고, 두 번째는 발전 및 집단에너지 시설의 EPC 건설 관리 역량 또는 경험자. 요거는 뭐냐면요, EPC사의 이제 그 건설 관리를 경험한 사람, 그 EPC사의 경력도 괜찮은 거고, 제가 있었던 이제 발주처의 경력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역량 또는 경험자잖아요, 그죠? 역량을 갖춘 사람. 그 EP사는 이제 그 자기 분야별 이제 설치, 시공, 스케줄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량을 인정해 주는 거고, 경험과. 발주처는 그 전체를 오버롤하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역량과 경험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건 300메가와트 이상이라는 발전소 용량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사실 메가와트는 뭐 100메가 뭐 수십 메가와트서부터 뭐 거의 941메가와트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있어요. 이게 뭐 2000메가와트라면 이제 파워블럭을 2개를 가지고, 1000메가와트 파워블럭을 2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300메가와트는 대부분 열병합 발전소에서는 이제 좀 이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중간 정도 되는 크기로 좀 보시면 되고요. 300메가와트는 자기네들이 이제 300메가와트를 지기 때문에 300메가와트 이상이라고 이제 그 리미트를 걸어놓은 거예요. 캡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못해도 우리 발전소 그 건설 사업 관리를 하려면은 그래도 300메가와트 이상 진네들만 좀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필수로 박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경력은 이제 941메가와트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0메가와트 이상의 이제 충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분야별 참여 기술자인데 저는 오너로서 참여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건설 관리 수행 경험자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건설 관리를 CM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했었고, 내 분야에 또 그 건설 관리를 총괄적으로 수행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처음에 이 회사에 들어왔을 적에 전기 제어 소방 통신을 이제 했었어요. 그때 발전소랑 송전솔로를.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초창기 때 하다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송전솔로 띄워주고, 사람 뽑아서 그다음 제어 뽑아서 또 띄워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기랑 소방이랑 통신만 이제 가지고 있었죠. 제어 1명, 송전솔로 전기 1명 띄워주고. 처음에는 처음에 청설 멤버로 들어왔지, 제가 이걸 다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여기 조건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주요 프로세스 설계 및 기술 검토 수행 경험자. 저는 사실 EP사에서 엔지니어링사에서 발전소의 기술 교육서를 저는 직접 제가 검토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이 오너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오너 회사에서 그런 기술 검토를 수없이 많이 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큰 꼭지 중에서 열병합 발전소 운영 관리 경험자. 운영 관리. 운영은 뭐냐면요. 아까 첫 번째 1번에서 제가 경력 열병합 발전소 EPC 건설 관리 엔지니어 경력 6년 이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6년은 보통 우리가 시공 경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36개월, 24개월에서 그 짧게는 24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석탄 화력은 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열병합 발전소는 석탄 화력이 아니고 가스를 쓰는 이제 발전소이기 때문에 제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빼는 석탄 화력 발전소는 공기가 더 깁니다. 지금 제가 말한 공기보다. 그렇게 되면에 3년 아니면 24개월밖에 2년 정도인데 운영 관리 경험이 있으면은 이 6년에 운영 관리 경험 3년을 저는 의미한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입시사에서 그냥 건설 관리 경험만 그 36개월짜리 두 번 해도 사실은 6년 이상은 되는 건 6년 정도는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운영 관리 경험은 발전소를 다 짓고 준공을 하고 나서 실제 운전 그 실제 준공하고 나서의 단계 운전 단계를 의미를 하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꼭지가 딱 나와져 있거든요. 첫 번째 꼭지가 발전소 각 분야별 운영 관리 및 감독 업무 경험자예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제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발전소 각 분야 처음에 이제 올해 조직 개편 전에는 이제 전기랑 소방이랑 통신 쪽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물론 O&M 부서가 있긴 하지만 관리를 하고 이제 자체 발주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도 하고 그 다음에 O&M사에서 올라온 계약에 대해서 계약 의뢰를 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밑에 내려주고 O&M 부서에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저는 이 회사에 지금 7년 차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6년 이상의 이제 운영 단계 업무를 저는 벌써 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준공을 했기 때문에 19년 10월에 준공을 했거든요. 지금 운영 경험을 저는 지금 2년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상 정비 및 계획 예방 여기 이제 열병합 이제 큰 꼭지 중에 이제 새끼 꼭지가 이제 얘기를 했고 발전소 각 분야별 운영 관리 및 감독 업무 경험자 저는 있죠. 두 번째 경상 정비 계획 예방 정비 관리 및 감독 업무 경험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는 운전 단계에 있지 않으면은 가질 수 없는 경험이에요. 운영 단계. 그러니까 준공 이후 발전소가 돌아가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계획 예방 정비를 우리가 보통 오버홀 그러니까 A급, B급, C급 오버홀이 있어요. C급이 가장 간단한 거고 그다음 B급, 그다음에 A급이 가장 빡세요. 기간도 길고 뭐 발전소 같은 경우는 터빈 브레이드를 다 드러내거나 그다음에 발전기의 로타를 다 드러내거나 전체를 다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건성과 그 스테이터와 그다음에 로터를 다 분해 점검을 하는 거예요. A급은. 그래서 A급은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또 뜯어봐서 좀 결함이 있으면 두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오바울 경험도 있고 그다음 경상정비는 지금 준공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경상정비도 있고 경상정비는 근데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막 정비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O&M을 한다고 했죠. 오퍼레이션 앤 메인터넌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는 이제 우리 그 회사 조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전문 이제 설비 관리하는 회사가 있고 거기 밑에 경상 정비를 하는 회사가 딸려져 있어요. 그 운전부서는 전문 회사에 이제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핸들링하고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경험이 저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꼭지 마지막 이제 주기기 및 보조기기 설비 진단 및 트러블 관리 경험자. 이거는 운영 단계에서만 이제 시운전 단계에서 트러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게 개선이 돼서 이제 트러블 사항이 많이 나오면 건설 단계에서 펀치를 막 때려요. 펀치가 막 수백 개 막 돼요. 분야별로. 그럼 그거를 이제 다 클리어를 해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준공인수를 이제 받는 거죠. 준공인수를 받으면은 이제 준공검사를 하고 이제 준공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러블은 이제 일단은 준공을 하게 되면 트러블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트러블은 운영 단계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시운전 단계의 경험, 시운전 단계에 물론 했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게 트러블 상황들이 생겨요. 운전 조건에 따라서. 그다음에 조작하는 운전원에 따라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설비 부서들이 가서 트러블 슈팅을 합니다. 이것도 운영 경험이 없으면은 트러블 슈팅을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력이랑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고, 물론 이제 열병합이라는 이제 발전과 이제 저희 이제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과는 조금 아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아마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경력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아마 패스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제 지금 이 회사의 경력이 여기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자격이 되고, 그 전에 제가 이제 이피사에서 발전 플랜트 이제 설계를 했잖아요. 설계 경력을 제가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욱 매칭이 돼서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자격증, 전문 자격증 백날 가지고 있어도요. 여기 모집 요강에서 뭐 기술사가 있건 어떤 전문 자격증이 있더라도 이런 경력에 이런 데 서류 전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경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서류 전형의 합격 당락은 이제 경력으로 갈수록 이게 어떤 전문화된 경력을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어디 이직을 할 적에도 좋고, 나이를 먹든 안 먹든 그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후 되면은 이제 전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런 좀 약간 좀 특수한 경력을, 사실 이건 뭐 정말 이거 특수한 경력인 거거든요. 일반 건물의 전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발전소에 전기를 관리하는 사람보다는. 그죠? 그런데 이게 특수한 경력으로 좀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발전소가 계속 건설공사해서 짓는 동안에는 뭔가 이제 내 가치는 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발전소가, 내가 이렇게, 저는 사실 건축물의 전기도 해봤어요. 건축물의 전기도 해봤지만 발전소 쪽이랑은 사실은 비교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해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발전소도 뭐 별거 없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들어와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 생활하다 보면은 일반 건축물의 빌딩이나 아파트 이런 관리가 그래도 더 낫다. 왜냐면 솔루션이 충분히 찾을 수 있고, 트러블 슈팅을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원인을 찾아가지고. 근데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트러블 슈팅을 하려면은 그 나 혼자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조건을 가지고서 뭐 폴트레코드나 운전 DCS에서 나오는 운전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케이스를 요거 안 됐으니까 요것도 해보고, 요것도 안 됐으니까 요것도 해보고, 그다음에 전문 업체도 제조사도 불러가지고 같이 고민도 하고 하면서 그 솔루션을 만들어낼 적에 상당한 이제 고도의 이제 기술력과 협의력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스페셜한 거예요. 한전의 이제 송전솔로도 보면은 변전소만 보면은 간단할 수 있지만, 변전소 그 변전소에는 맨 말단에는 그 발전소부터 이게 들어와 가지고 송전솔로로 거쳐서 뭐 스텝업을 해가지고 변압기, 이제 변전소에서 1차 변전소에서 3, 4호로 받아가지고 765나 3, 4호로 받아서 또 옆으로 변전소로 또 매길 적에는 여기에 3, 4호에서 154 변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3, 4호에서 받아서 154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54에서는 또 변전소에서 그 지역으로 쫙 분배를 해주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저도 한전 일을 잘 몰랐지만은, 그 우리 회사가 이제 한전 그 발전소를 하다 보니까 한전이랑 송전솔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전에 있으면서 그런 설비들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가서 이제 봤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쪽에 눈이 좀 떴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송전솔로 건설공사도 있었기 때문에
송전솔로 345KV에 송전솔로를 18, 16.8km인가? 뭐 아이가 그 정도를 송전솔로 그 43개 철탑서부터 했고 개착 구간, 지중전력구의 개착 구간, 그 다음에 변전소까지 이런 구간을 이게 전체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기부 체납으로 한 잔에 넘겼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용점 검사도 제가 이제 선임이 돼 있어서 이제 사용점 검사도 받았었고 지금은 이제 핸드오버가 됐거든요 올해. 그래서 이제 정기안전관리자가 이제 제가 있다가 이제 한전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송전솔로의 정기안전관리 경험도 제가 이제 직접 가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선임 경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법정검사를 직접 제가 수행을 했었고 제가 이제 주선임으로 돼 있고 제 서명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발전이라는 특별한 경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잖아요. 경력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자격증보다도 더 중요하다. 자격증은 제가 이제 항상 말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격사항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나중에 준공하고 나면은 선임 때문에 난리 나거든요. 이런 이제 회사들은 선임 인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사람을 뽑아 놓거든요. 근데 막상 자격증 없는 애를 뽑으면은 아까 제가 이 영상 전에 이제 그 소통의 시간 75부로 찍은 거 보면은 발전소는 기계 선임이 필요하고 또 전기 선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사람을 그런 걸로 고려하지 않고 뽑게 되면 나중에 직원들한테 짜라고 족치든 아니면은 새로 사람을 뽑든 이런 방법을 또 고려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선임이랑 그 기계 주선임이랑 뭐지? 전기 주선임, 기계 주선임 각각 한 명은 기사 자격증 이상 필요해요. 전기 같은 경우는 기사나 전기 기사나 전기 기능자, 전기 기술사가 필요하고요. 근데 기계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 기사, 그 다음에 그 기계 기술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보조원은 뭐 자격증이 없지만 그 실무 경력 뭐 6년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기능사는 또 몇 년 이상, 보조원은 뭐 산업기사면 몇 년, 뭐 기사는 그냥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선임 인력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자격증 내용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자격증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딱 필요한 자격증은 내가 소방 그 인해 필수 자격증 5가지인가 뭐 했고 그다음에 전기 인해 필수 자격증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되게 좋아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노후는 보장이 돼요. 근데 욕심이 있어서 더 좋은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 하면 그건 뭐 말리는 건 아니고 일단은 여기서만 보더라도 들어가기 위해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 일을 해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이 일 안 해본 사람은 10명을 갖다 놔서 여기 뽑아 놓는다고 하더라도 못해요. 근데 이제 일을 해본 사람은 한 두세 명이 할 일을 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아 놓으면 한 사람이 다 핸들링 할 수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여기는 누군가한테 좀 내용을 듣고 이렇게 경력을 되게 시비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시비하게 적어 놨어요. 디테일하게 적어 놨고. 운전이랑 운용, 그 건설 단계 거를 다 적어 놨어요.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발전 5사에 있는 사람들 빼고는 없어요. 근데 발전 5사에 있는 사람들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퇴사하고. 그러면 이제 민간 발전소 중에 이런 건설공사 경력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이게 창설 멤버로 대부분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제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 아는 사람이 좀 적어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제가 이제 경력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이제 구독자 분들만큼은 경력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어떤 자격증보다도 강한 무기입니다. 경력은요. 스페셜한 경력은.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한 경력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경력을 포괄적으로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조사 경력도 있잖아요. 근데 초과 변압기 설계 경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제가 경험해 봤을 때 플랜트 쪽에서는 변압기가 되게 GIS나 변압기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액에 그 GIS랑 변압기랑 그 다음에 케이블이 대부분 다 돈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근데 저 같은 제조사에 있었던 애를 뽑아 놓음으로써 이 B사에서는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억씩. 제가 그 제조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 기술에 대한 그런 검토를 이제 되게 잘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약간 스페셜리스트로 내가 이 B사에서도 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메리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이제 장학에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좀 길게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마지막에 정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내 경력을 이제 봤을 적에 채용 공고를 보고 내 경력이랑 비교했을 적에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디테일하게 잘 적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경력 설명만 했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입사 지원서의 내용을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제 그 회사의 대기업 회사의 채용 시스템의 입사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지원할 적에는 그 자료를 출력해서 제가 못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적상한 자료들을 출력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잘해놓은 거죠, 사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 경력 관리의 첫 번째가 이제 경력 관리를 좀 매칭시켜서 중요하게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라 두 번째는 남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약간 좀 이직할 적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 스페셜한 경력을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에 신입사원부터 이게 경력을 갈 적에 이게 자기가 어느 포지션으로 전기는 너무 다양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포지션으로 갈 건지를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시공으로 갈 건지, 설계로 갈 건지, 아니면 사업 관리로 갈 건지, 아니면 구매로 갈 건지, 품질로 갈 건지부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제 아이템을 이제 선정해서 더 위로 쭉 올라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건 댓글을 달진 않아요. 왜냐면 우물한 개구리인 거예요. 이제 이게 그릇이 요만한 사람이 우리가 그 그릇이 요만한 사람이 계속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계속 떨어져요. 요만한 그릇에 이렇게 떨어서 여기 차고 나머지 물은 버리는 거죠. 근데 이 물을 채우는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요, 계속 엔지니어들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게 딱 고지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좀 넓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하고 이렇게 넘치는 사람들이 그릇을 키우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자꾸 그 하나에 꽂혀가지고 자꾸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릇을 좀 키우고 많이 담아야 돼요, 엔지니어들은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이게 그 시선을 딱 깨고 분야를 자꾸 넓혀봐야 돼요. 큰 데서 좀 한번 내려다보고. 이게 뭐 하나 딱 꽂히면은, 아, 기술사만 최고야. 아니면 전문 자격증만 최고야. 이건 뭐 무조건 보장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본 자격증은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사든 산업기사든 딱 기본 자격증을 딱 가지고 있고 거기서 경력을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은 나중에 전문 자격증으로 가서 그 알파를 받는 게 중요해요. 알파는 이제 자격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분야의 자격증보다는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그냥 기사 자격증이라도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인의 필수 자격증, 소방인의 필수 자격증에서 뭐예요? 전기 기계를 다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 기사를 묶어놨다라는 거예요. 산업안전 기사는 앞으로 불변이에요. 전기든 기계든 뭐 소방이든 뭐 가스든 산업안전 기사는 기본으로 달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계속 까다롭게 바뀌고 있고 산업안전에서 가장 지금 인력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중대재해법이 이제 발효되면서 지금 산업안전 기사는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한테는 필수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 자격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쪽은 여러분들이 플랜트 어디를 가더라도 계속 달고 다녀요. PSM, 공정안전보고, 요거는 위험성 평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쫓아다니고 전기나 기계나 제어나 이런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기본 자격증을 좀 내실을 튼튼히 하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제가 좀 이렇게 아까쯤에 좀 하려고 하다가 좀 3,000%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이직을 준비하거나 어떤 다른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본 영상에 이어서 제가 그 입사 지원서를 어떻게 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